요즘 어쨌든 뭐 이렇게 조그만 가게들 중에서 생기는 가게가 탕후루 가게들이 엄청 그 정도요? 네, 많아요. 근데 어쨌든 드셔는 보셨는지 좀 여쭤봅니다. 아니 저는 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아, 진짜로요? 아, 실물은 처음 보는 거예요? 실물을 처음 보는 저도 태어나서 지금 처음 맛보는 날.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게 또 중국에서는 꽤나 이제 전통 있는 음식이니까 또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먹어보는 걸로 하나씩만 한번. 맛있습니다. 아 이거 참. 남는 걸로. 그러면 저는 뭐 그냥 요거 할게요. 예, 요게 뭐죠 그러면? 요게? 앵두인가? 앵두요? 이상한 소리 많이 하죠. 이게 누가 봐도 앵두가 아닌데 이게 왜 앵두라? 아니 참, 뭐지? 아니 제가 볼 때 범죄 얘기가 아니면은 완전 개그감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런 게 있어. 개그가 아니라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 있잖아요. 조 교수님. 예. 블루베리. 블루베리 아, 같은 거. 블루베리. 아니 베리류 같은 거. 아니 생각보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생각보다. 아니 그럼 그 우리가 의외로 10대, 20대들의 선택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죠? 맛있는데? 갑자기 나중에 저기 본인 제사상에 좀 놔달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세요? 아니 그렇게 좋아하면 이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시대 많이 했잖아요. 뽑기 그거보다 사실은 그거보다 덜 달아. 덜 달아요. 솔직하게. 아 그러네. 아니 그동안 탕후루가 너무 홀대를 받아왔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름이 탕후루잖아요. 그 탕이 그 설탕. 설탕. 탕할 때 탕이고 여기가 팔자처럼 생겼다 그럽니다. 이게 호로병, 우리가 옛날에 호로병이라고 그러죠. 호로병. 그 모양으로 생겨서 이게 설탕 불은 박처럼 생겼다. 그래서 탕후루라고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 탕후루 전문가 같네. 많이 알아. 예,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탕후루가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뭐 명동이나 이런 데 가시면 여기 진짜 많이 팔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끈적하잖아요. 맞아요. 벌써 여기 뭔가 끈적한 게 묻죠. 바닥에 달라붙어갖고 아, 처치곤란이다. 거기가 또 새까맣게 되고 벌레. 특히 음식점들이 이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이걸 들고 와서 옆에다 놓고 자기 밥을 먹는데 이게 흐르잖아요. 그럼 이게 당이 붙어갖고 이게 잘 안 닦이고. 안 닦여요, 이거 안 닦여요. 게다가 요 꽃이 여기는 꼬치가 끈적끈적한 게 이게 산처럼 쌓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한 명 꽂으면은 또 그거 이제 다 꽂고 가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요. 고슴도치처럼 보인다. 거리 마치 예술, 거리 예술. 거리의 고슴도치처럼 보인다. 그런 단어까지 그런 말까지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진짜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사실 이제 그 통계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배민 지수로 한번 살펴보면은 네. 예, 탕후루 인기가 지난해 검색어 순위에는 없었어요. 네네. 네. 근데 올해 7월에 탕후루에 대한 검색량이 지난 1월과 비교해서 47.3배가 증가했다. 네, 거의 그냥 아예 그냥 이 순위권에도 없다가 한 번에 밀고 들어오는 거죠. 올해 상반기 냉동 간편 조리식품 부문에서 탕후루 10대 인기 검색어 1위. 10대의 거의 트렌드다 이거는 정말. 일단 이게 딱 보더라도 이 겉에 발린 게 이 설탕이잖아요. 설탕이죠, 완전 설탕인데 그러니까 설탕주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마침 사실 올해 이 국제 이 설탕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50% 이상 올랐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61%라고. 많이 올랐어. 이것 때문인 건 아닌 거죠? 이것 때문은 아니에요. 아닌데. 왜냐면 기후 변화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래서 모든 원자재가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 가장 많이 오른 거라고 얘기를 하면 설탕인데 안 그래도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열풍까지 오르니까 또 이렇게 달달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생겨요. 그리고 사실은 한 발 더 나가면 딱 봐도 당이 많잖아요. 그러면 무슨 걱정이 생깁니까? 많이 먹었을 때. 당뇨에 대한 걱정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물론 이 탕후루 때문만은 아니지만 당뇨 관련 업체들이 요즘 주가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5배 이상 오른 종목이 있을 정도로 열풍이죠. 열풍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탕후루 열풍하고 이제 연결지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열풍이 사실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예, 과거 12세기 말 중국 송나라 때 그 남송 황제 광종의 애처 황기비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음식을 소화를 못하니까 이제 백방으로 막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의원이 설탕을 좀 졸인 즙 이거를 산사 열매랑 함께 먹어라 이런 처방을 해줬는데 요거를 딱 따랐더니 정말 병이 나았더라. 네, 그 뒤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설탕에 달인 산사나무 열매를 이제 꽃에 끼워서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네, 사실. 요거네, 예,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예,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애초에 이제 시발점은 이제 약재였다라는 건데 우리가 사실 약재로부터 출발한 것들이 꽤 있어요. 예, 지금이야 사실은 사회적으로 설탕을 많이 먹는 게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있지만 성인병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먹을 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만성 영양 불량 상태가 돼 있어요. 예, 이때는 사실 이 열량이 높은 설탕이 굉장히 좋은 약이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11세기 아랍의 의학자 같은 경우가 이제 설탕을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정도로. 근데 지금 저기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왕조 때 왕이 정말 몸이 아프죠? 그러면 아니 엿이 나왔어. 엿이 실제로 치료제였어요. 엿을 드시옵소서. 진짜로. 네. 그래서 그 중국의 사신이 오거나 하면 설탕을 이제 약간 진상품처럼 바치기도 하고.